안녕하세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UC 원서. 참고로 UC, 캘리포니아 주립대 원서는 얼리가 없어요. 딱 정시 하나입니다. 그 시기가 딱 11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11월 달 이제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을 꼭 보시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2011년부터 2022년 딱 이제 코로나 전이죠. 코비드 전까지 이제 입학대학교 이제 여러 가지 추세를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 시기부터 갑자기 버클리가 이제 전통적인 플래그십 주립대로서 들어가기 힘든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2014년부터는 이제 UCLA하고 이제 조금 그 트렌드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본인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뭐 UCLA가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뭐 학문적으로 UC berkeley가 안 좋아졌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죠?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berkeley 캠퍼스를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이 캠퍼스 자체는 안전해요. 제 학생들만 보더라도 뭐 어떤 사건이나 그런 케이스도 없고 저도 뭐 한참 새벽때 그 캠퍼스를 많이 이제 지나갔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방문했을 때 전혀 제가 위험을 받는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따님을 두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뭐 아카데믹 측면보다는 berkeley의 그 근방에 있는 그 지역이 조금 낙후돼가지고 거기서 오는 부분이 요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한 4년 동안 저랑 같이 컨설팅했던 여학생들이 UC berkeley, UCLA 두 대학교를 이제 둘 다 합격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이 있었을 때 단 한 명도 berkeley 선택을 안 했어요. USC도 정말 이 곡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알겠지만 USC가 나와 있고, 네. 지금은 이제 USC 합격이 높지만 막상 보면 또 어떤 한 순간에 굉장히 합격이 나섰던 그런 이제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세 학교가 서로 뭐 싸움하거든요. 서로 이제 라이벌 의식 느끼며 싸우지만 현실은 똑같은 학생들이 이 세 학교를 다 지원해. 만약 합격 난이도 차이를 보면 크게 차이는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UCLA는 아마 이제 UC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 나중에 제가 설명 보여드리겠지만 원서를 하나 쓰면 이제 9개 캠퍼스를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해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UC berkeley, 이제 UCLA 지원할 때 세이프티로 이제 나 지원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제한적으로 우리 학교는 우리 고등학교 카운슬러는 8개 학교, 10개 학교밖에 못 지원해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 세이프티 학교들을 많이 늘리고 싶을 때 많이 활용하는 도구가 UC입니다. 그래서 탑티어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8개 학교 중에서 6개를 아이빌리그에 넣고 한 학교를 이제 준 아이빌리그에 넣고 다른 학교를 이제 UC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티 차원에서 이제 버클리, LA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캠퍼스들 다 이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버클리, LA가 1년에 거의 이제 프레시맨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15만 명 정도.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볼륨으로 원서를 받고 있는 중에 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3년 전 기준을 봤을 때 이 베일 에리아, 캘리포니아 인스테이트 학생들을 봤을 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인스테이트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기준을 보면 어느 학교가 이제 학교율이 좀 차이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고 하나 이제 부분이 UCLA가 9% 13%인데 사실 합격을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UCLA는 전통적으로 버클리에 비해서 유학생 합격률이 더 높았습니다. 버클리는 전형적인 저기 플래그십 주립대로서 인스테이트 학생률 주립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 그 합격률이 제일 낮은 데모그래픽 그룹은 유학생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통계인가? 이거는 말 그대로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한 부분입니다. 선호도죠. 그래서 주립대 치고는 이 두 학교가 꽤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확하게 제가 통계가 없는데 올해 이제 미시간도 얼리 액션만 이제 고집을 하다가 이딜이 이제 활용했던 부분이 이 수치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그래서 본인이 원했던 그런 학생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학생들은 조금 이제 뺏기고 있다는 느낌. 어떻게 보면 MBA가 있나 그랬어요. MBA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려면 최소한 3년에서 이상적으로 5년 정도 직장 경력이 필요한 학생이 필요했다. 그 이후로 너무 이제 의대하고 법대 쪽으로 우선 학생들을 이제 뺏기니까 MBA가 상했던 전략이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냥 암묵적으로 요구했던 그거를 이제 2년으로 대략 이제 완화를 한 거예요. 미시간 같은 경우에도 비스듬하게 다른 학교에 뺏기기 싫어서 ED를 활용했던 가능성이 큽니다. 이 통계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온 거랑 제가 봤을 때는 좀 관계가 있은 것 같아요. 연관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에 걸쳐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합격률이 높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그 탑 30위권 들어갈 만한 이 정도의 이제 높은 합격률을 받아갔고 20년 전에는 거의 25%. 네.
근데 지금에는 이제 주립대의 그 운영하는 방침에는 안 맞죠. 네, 주립대 같은 경우에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그 길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추락하는 학교를 보면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어드미션 딘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굉장히 웃었던 이야기가 예전에 캘리포니아 거버먼트에서 특명을 준 거예요. berkeley LA 보고 너희들 이거 조금 추락한 학교에 대해서 뭔가 해봐라. 좀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조금 쉽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춰다 했는데 UCLA가 말대꾸를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캘리포니아 거버먼트 굉장히 화냈어요. 너희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UC 이름 빼고 LA 사립대로 가라. 근데 UCLA가 아니에요.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최근 다음 한 2, 3년 동안 편입이에요. 우선은 편입 때 시작할 거예요. 편입에서 guaranteed transfer를 몇 개 전공을 오픈하겠다는 그런 이니시에이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기 있는 뭐 비즈니스 이컨, 필름 스쿨, 뭐 공대는 아니지만 비인기 전공 중에서 몇 개 전공은 LA 커뮤니티, 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특정 GPA하고 이수 과목들 충족을 하면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를 한다면 이 전공까지는 guaranteed transfer. 그리고 사실 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태그가 이제 transfer agreement거든요. transfer guarantee agreement. 캘리포니아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요 많은 학교 중에서 이제는 LA berkeley, 샌디에고는 안 되고요. 이 세 학교는 이제 태그가 없어지고 다른 학교들이 이제 태그가 돼요. 네. 그래서 한 학교만큼 무조건 붙을 수 있는 성적이 좋으면 그런 보장 프로그램을 주겠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부분이 UCLA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볼게요. 이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9월 28일에 나온 거, 최근이죠. UCL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밑에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가장 그 레전드가 두꺼운 게 이제 인스테이트, 중간이 이제 아웃스테이트, 가장 희미한 게 이제 유학생들이에요. 과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예요. 오히려 이제 유학생들 이제 아웃스테이트, 인스테이트. 그래서 합격률이 이렇게 높았던 부분이 2011년도 2011년도가 조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항상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때 이제 합격률이 툭 튀어나와서 유학생을 많이 뽑았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유학생들이나 아르스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더 뽑은 거예요. 실적으로는 이제 전통적으로 berkeley 비해서는 유학생들이 많이 뽑았던 부분. 거기에 비해서 UC berkeley는 반대입니다. 인스테이트 학생들이 합격률이 제일 높고 유학생들 합격률이 제일 낮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조금 UCLA와 berkeley가 바라보는 시각, 어떤 시각으로 학생들이 뽑는 건지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가장 궁금하신 게 세부적인 전공, 주립대는 분명히 그런 거 공개하거든요. 그럼 저는 세부적인 전공을 보고 싶어요. 네. 이거는 2023년도 입학 기준, 그러니까 아마 2022년도에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보면 7,300명이 지원해가지고 문과 쪽에서는 2,400명, 2,200, 2,140명 정도 합격률이 이제 21%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과이죠. Natural Science. 네. 20%.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카스라 그래요. UCS는 Letters and Science. LS라 그러고 일반 동부학교 중에서는 카스라고 그러죠. Arts and Science.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섞여 있는데 소셜 사이언스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나요? 소셜 사이언스가 왜 이렇게 어렵죠? 2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칸하고 사이콜로지. 그래서 가끔 설명회 때 저한테 오시면 이제 사이콜로지를 테마를 잡은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뉴로사이언스, 뭐 사이콜로지. 네, 많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만만한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률이 이제 유학생들을 포함해가지고 berkeley가 7.2%가 합격률이라면 이때 당시에 유학생 합격률은 거의 반토막, 한 3.6? 그 정도로 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컴사도 이런 부분이고 컴사와 함께 또 하나 전공이 나와가지고 이제 유학생들 힘들게 하는 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를 따로 독립해가지고 제가 이제 얻은 가장 최근 자료는 유학생이 하스 프로그램 지원하면 합격률이 1.5%, 1.4%였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berkeley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으니까 가장 정가가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단과대학교에서 단과대학교. 그게 거의 막아놨어요. 네. 특히 문과에서 공대. 그래서 berkeley는 항상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상의를 하셔야 돼요. 학생 상의를 해가지고 너가 얼마나 berkeley를 가고 싶어 하냐. 저는 berkeley 네임 밸류가 더 중요해요. 안에서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제가 뭐 짜집기 해가지고 제가 공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berkeley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요쪽 라인으로 잡아서 공부하는 게 좋고요. 또는 아니에요. 저는 공대랑 컴스와 비즈니스처럼 이런 플래그십 전공 아니면 저는 berkeley 갈 마음 없습니다.
네, 저는 꼭 그 전공으로만 가고 싶어요. 그게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쪽 전공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갈등이 심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뾰족한 답변은 없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거는 순전히 정말 퍼스널한 그런 그 디시전이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동안 본인께서 berkeley 네임 밸류냐 아니면 berkeley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이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래요. 거기에 비해서 UCLA를 볼게요. UCLA 같은 경우 이 학교는 다른 게 오히려 이제 피지컬 사이언스 이과 쪽이고 UCLA가 여러 개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생각해 할리우드이기 때문에 필름 스쿨이 좋습니다. 보니까 바이올로지 프리메드 공부 좋고 공부하기 힘들지만 근데 막 다른 학교처럼 공대 학교 이렇게 막 느낌이 안 나와요. 그 UCLA가 조금 어느 쪽이죠? 제가 굳이 제 그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UCLA가 은근히 underrate 당하는 분야가 인문교육이에요. 휴메니 코스. 저도 지금 가끔 생각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많이 제가 느꼈던 거는 잉글리시 클래스에서 배웠던 부분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아트 휴메니티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여기 널싱 있죠? 하나 웃긴 얘기로 유펜도 널싱 있어요. 너 남자인데 불구하고 뭐 유펜 널싱, 유세 널싱 지원해. 남자 널싱 하면 지원하기 뭐 들어가기 쉽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정말 인기 전공이에요. 제가 알기로 유펜 널싱이 한 3%인가? 하여튼 5%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합격률이에요. 이제 여러 학교나 조금씩 berkeley하고 UCLA하고 전공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UCLA berkeley가 전공에 대한 그 단과대학교 좀 봐요. 학교에서 안 본다고 얘기는 하지만 확연하게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 부분은 이제 UC Irvine. 최근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 학교이죠. 학교 학생들이 이제 median score 중간 GPA 값을 보면 3.95예요. 웨이티드입니까? 아니요, 보너스 점수가 아닌 unweighted. 네, 3.95예요. 3.96. 아마 올해 더 올라갔을 거예요. 3.97로.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 실적으로 이제 올해 학생들만 이제 합격하는 UC 얼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UC는 캠퍼스에 많이 체크를 해주세요. 나중에 요긴하게 세이프티가 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생깁니다.